오랜만에 지금의 세상 문을 활짝 열었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날이 되었네요. 봄이 오고 있나 봐요.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저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쉬었어요. 좀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문을 열었다가 누가 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언제까지 또 문을 안 열 수도 없으니 이번 주는 문을 활짝 열고 있고, 인스타로 공지를 해드렸는데 3월 13일이 지금 세상 두 번째 생일이에요. 두돌인데 그때에 맞춰서 시즌2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조금 작은 소품들을 바꾸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토요일부터 12일까지는 지금 세상이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오늘은 햇빛을 받으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조금 오래 붙어져 있었어요. 이 고민도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볼게요. 다가오는 새해는 기대되기보다는 두렵네요. 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이에요. 아마 12월에 붙여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3월이 됐네요. 새해를 맞이한 지 3달째인데 이 고민을 적으신 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새해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두렵고 왜 겁이 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대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분의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감정 중심 심리치료라는 책이고요.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굉장히 정신건강 심리 치료소 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이 그림이 흔하잖아요. 저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표지에 좀 흔한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제목, 오늘 아침 우울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제목들을 잘 안 끌려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책을 봤다가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이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책은 많은데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혹은 공부해 볼 수 있는 적용 방법이 들어가 있는 책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내가 스스로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해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오늘 고민을 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기대가 되기는 두렵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혹은 당장 다가올 어떠한 무언가에 의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왜 느끼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나는 또 어떤 감정으로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있는지 혹은 우울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3달이나 지났으니까 혹시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혹은 이 마음에서 조금 더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면은 한번 내 감정을 꺼내서 분리시켜보는 작업 혹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추천글이 있는데 사실 추천글이 되게 좋았어요. 추천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꼭 우울증인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는 추천글인데 사실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감정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우울이야 라고 우리가 안다면 다른 감정이 우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뭔지 추천글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경험주의적 접근법 중 하나인 가속 경험적 역동치료, 줄임말로 AEDP를 누구나 따라해볼 수 있도록 풀어낸 자가치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속 경험적 역동 치료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전문의들이 막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쓸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풀어서 쓴 책이라는 내용이에요. 심리상담사는 물론이고 심리상담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혼자서 자기 분석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EDP는 정신역동치료의 다양한 버전들 중 가장 경험적인 접근에 해당하는데 핵심 감정 또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만나 진정한 자기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감정은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그 감정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 감정을 겪고 있는데 이 감정에 숨겨져 있는 혹은 이 감정에 반대되어 있는 혹은 이 감정의 더 깊은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과 자가치료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문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취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종종 강인함, 똑똑함, 매력적임, 착함 등으로 무장한다. 그러니까 이 무장을 해제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때로는 폭력이나 공격으로 취약함을 덮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거리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기를 잃게 된다. 진정한 자기란 무엇일까? 어떤 상태 또는 어떤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자기와 더 깊게 연결되도록 돕는 매우 좋은 출발점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 될 것이다. 이제 힐러리가 안내하는 가속 경험적 역동치료의 세계로 직접 탐험을 떠나보자 라고 추천글이 시작됩니다. 추천글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 감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이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삶은 고되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공허함, 불안, 자기 비판, 우울증에 시달린다. 대다수가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회피로 감정을 처리하려고 애쓴다. 이 회피 전략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이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피 방법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괴로움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회피 방법이 진짜 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야.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변화의 삼각형은 괴로움을 이겨내서 평온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지도다. 여기에 처음부터 변화의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변화의 삼각형이라는 것, 감정에도 변화의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화의 삼각형이 가장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변화의 삼각형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여기 딱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방어, 억제 감정, 핵심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 감정이 7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두려움, 분노, 슬픔, 혐오감, 기쁨, 흥분, 성적 흥분이라는 핵심 감정을 인간이 다 갖고 있는데 이 핵심 감정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울이나 그런 회피 방법들이 있고 억제 감정, 이 핵심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것 혹은 이 방어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억제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나 억제 감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핵심 감정으로 들어가서 내 감정 알고 나면 진정한 자기 열린 마음 상태라고 해서 평온하고 호기심 있고 연결되고 연민을 느끼고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명료한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삼각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삼각형을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나 그림이 있는데 내용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풀어놨고 핵심 감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 7가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져 있고요. 억제 감정이란 무엇인지 아까 변화의 삼각형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에서 이전에 환영받지 못했다고 학습한 핵심 감정을 감지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인간에게 늘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습하면
억제 감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억제 감정이 일어나서 핵심 감정의 에너지 흐름을 막아서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억제된다. 핵심 감정은 표출되려 하고 억제 감정은 억누르려고 하니 자동차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다. 그 결과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왜 감정이 내 몸까지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써보라고 해요. 뭐 이 밖에 자신 쓰는 방어 방식이 어떤 거 있는지 써보자 해서 저도 몇 개를 써봤거든요. 그리고 직접 적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책을 읽으면 도움은 되는데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직접 손으로 적어보면 다음에는 이게 연습이 많이 되고 나면 이 책이라는 도구가 없어도 내가 머리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연습 방법이고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알아내는 과정인 것 같아서 변화의 삼각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서 생각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혼자서 감정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술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례도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나오면서 이 사례가 변화의 삼각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냐면 새해가 오는 게 두렵다는 이 분에게 조금 더 깊게 감정으로 들어가서 어떤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연민을 느끼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능력이 가장 부족하죠, 우리는. 생각해보자. 마음이 괴로울 때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 이해하고 인정하고 연민을 줘야 할까? 아니면 가혹하게 비판해야 할까? 우리의 뇌는 안전한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를 봐주고 인정해줄 때 평온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연민을 좀 부여해보자, 그렇게 나를 돌봐보자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작은 트라우마들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머물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물렀다가 이제 나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책들,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내용이 뭐냐면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뇌의 소프트웨어를 현재로 업데이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은 뇌의 기억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또 실제로 위험한 순간에는 생존 감정이 일어나야 하지만 안전할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내용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적인 것들은 운동하면서 이 하드웨어라고 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내 안에 이 소프트웨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예술을 하거나 문학을 즐기거나 지식을 쌓는 것, 지혜를 쌓는 것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도 과거의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에 수많은 감정들이 분명히 얽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좀 나눠서 과거의 사건은 뇌의 기억으로 저장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이나 그리고 내가 호흡법,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같은 것들도 조금 나와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요즘같이 뭔가 불안한 나날들 혹은 짜증이 난다거나 우울해지면 내가 왜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 내가 또 괴로울까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감정을 이성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서 벗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현재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되는 나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아침 우울하지 않았습니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12일까지 쉬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 시즌 2가 시작되는 13일에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